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설주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이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그제서야 경찰에서 이제 특검팀으로 수사 기록이 넘어간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동안에 경찰에서는 3차례 정도 소환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찰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특검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체포영장을 바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만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조계에서 대충 이제 예상이 됐었던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특검이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소환 조사에 임할 거다. 조율을 한 다음에 거쳐서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었지만 기습적으로 청구를 한 거다. 이러면서 반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 내용은 뭐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어떤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청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특검팀이 꾸려지기 준비기일, 특검팀이 제대로 꾸려지기 전에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까지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특검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는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경찰 특수단이 해체를 했습니다. 이 특수단이 해체를 하면서 그대로 특검팀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의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사의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사 권한을 정당하게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태도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추가로 뭐 특검팀과 조율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의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뭐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그다음에 위헌적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팀과 조율하겠다라는 내용도 조금 사실상 말이 맞지 않고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법률 제청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 제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아마 이 특검법과 관련한 위헌성 문제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찰권과 검찰권을 가진 정부 여당이 전 정권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 좀 모순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특검이라는 것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의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있는데 이 세 기관의 수사의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 특검을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보통 정치적 중립성을 믿지 못할 때 이런 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안 자체가 기존의 여당 측에서 나와서 특검을 추천한 것도 민주당 측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을 한 부분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예술고 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학업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달라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회 주장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난 21일 새벽 1시 반경에 예.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여고생 3명 친구들이었는데요.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었는데 유서 안에는 대학 진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관련해서 어제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유서의 내용만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엄중하게 수사와 감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서 안에는 학업 스트레스 내용이 있는데 이 사망한 학생 3명 모두가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다라고 하고 특히 한 명은 실기가 늘 1등이었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학부모들 측에서는 올해 학기 초부터 그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아이들이 좋지 예.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짚으면서 학생들과 그 교사들을 분리해달라는 조치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도 관련해서 고발장을 이미 제출했었다라고 해요. 고발을 한 내용들은 지금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강사들이 허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좀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었다. 이러한 형태로 이미 고발장도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의 그 사망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숨진 세 학생의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좀 감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도 의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학교와 재단 운영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학교와 재단 측에서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학교와 재단이 어떤 이 학생들의 죽음과 연계될 정도의 어떤 부당한 뭐 압력 행사라든지 부당한 예.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학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들이 예. 충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뭐 학교 측에서의 전혀 뭐 잘못이 없다 아니면 어떤 뭐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